왠지 기분이 넉넉해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왜일까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은 이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삶의 의욕을 갖게 합니다. 네, 선물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선물은 좋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에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죠. 그것이 바로 뇌물입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과용을 하는 것입니다. 과하게 선물을 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평소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큰 과일 박스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더군요. 시들고 또 상태가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받는 순간 느낌이 어땠을까요? 찝찝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욕먹는 선물이 있어요. 네. 선물은 최고의 상태가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큰 것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합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 필요하죠. 가치가 있죠. 네, 그거 말고도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헬스 운동기구입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하다못해 음료수 한 박스라도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음료수 한 박스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것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화원에 가면 한 10,000원 선이면 예쁜 화분을 하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화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추천합니다. 화분, 그 다음에 헬스케어 운동기구, 이런 것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볼펜을 1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선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볼펜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념일 날은 저는 볼펜이나 만년필을 선물을 합니다. 이처럼 상대에게 필요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선물은 설날이나 추석 명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설이나 추석 때가 되면 좀 부담이 되시죠? 어서부터 어디까지,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은사님 내지는 집안 어른 내지는 직장의 상사 혹은 동료 혹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는 것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도움을 줄 사람에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받은 선물 중에 이게 그 골프 스윙할 때 연습한 매트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사용은 해보지 않았지만 사용할 날을 기다리면서 제가 참 좋은 선물이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식품을 받았습니다. 비타민 B군, 또 간을 또 강화시키는 식품, 이런 것도 선물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멀리 세종에서 2번이나 달려왔습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못 만나서 직접 뵙고 드리겠다고 다시 오늘 찾아오셨는데요. 홍익케어 이수연 대표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헤어천사님하고 통화하게 됐는데요. 이종순 원장님입니다. 자기 샵을 방문하라고 해서 방문했는데요. 머리를 부분 파마를 해주고 그리고 살짝 커트를 해주었습니다. 저녁까지 사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밍아웃을 했는데 커밍아웃의 동영상을 보시고 위로를 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선물 주고받는 것,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카운터에서 싸우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겠다, 네가 먼저 내겠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먼저 결제하지 않으려고 운동화끈을 메고 있다든지 전화를 받고 있다든지 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산 다 하고 나면 왜 계산을 했느냐고 뒷북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속 보이는 짓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사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내는 경우가 흔하고요. 그리고 받았으면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대접을 받았으면 이번에는 본인이 대접하셔야 되죠. 먼저 계산하겠다고 카드를 내밀다 하더라도 그 카드를 뺏고 내 카드를 써야 됩니다. 한두 번 사용했다고 해서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물러서지 마시고요. 계산할 때는 과감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돈은 써야 돈이 붙습니다. 너무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잘못 되었습니다. 테이크 앤 기브입니다. 먼저 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차가 끝나고 2차를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계산해야 될까요? 먼저 2차 가자고 제안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네. 2차는 1차보다 오히려 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럴 때는 n분의 1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념이 될 만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2차를 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물쩡하게 되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회식을 하고 음주 가무를 즐긴다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못되면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본인이 결제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결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돈은 쓰면 쓸수록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인지라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요. 두 번, 세 번 접대하다 보면 상대도 결제에 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내야 될 경우에는 확실하게 선을 꼭 낼 때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정말 대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 받으려거든 먼저 대접해 주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주고받을수록 정이 돈독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